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보강 두 번째인데요. 오늘 강의를 했고 지금 금요일 날 5시 40분이네요. 보강 여러 가지 중에서 하지 못한 거를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인데 9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심리학이 그 인간 관계성에 대한 거고 또 관계성이 기독교 신앙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 책에 기록된 인간 관계성과 기독교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관계성에 나오는 그 학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를 마틴 부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이 마틴 부버가 1878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나서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좀 인자하게 생기셨죠. 나이가 드셨는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히운트도 이제 독일어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은 이 책은 제가 90년대 공부할 때 미국 사회에서는 심리학, 신학, 정치학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읽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다음에 문해출판사라는 우리나라에서 이 출판사에서 이거를 번역을 해서 이 출판사에서 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서적이라고 이기 때문에 이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면서 어, 이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과연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나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애를 보죠.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정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어, 한번 여러분 음, 나중에 여건이 되시면은 친구들끼리 배낭여행을 한번 좀 꼭 가보세요. 유럽, 특별히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어쨌거나 각 문화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참 강한 나라예요. 지금도 강하고 여러 가지 뭐 정치, 음악, 외교 이런 파트에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나라죠. 오스트리아의 이제 정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랍비, 그러니까 랍비라는 거는 유대교를 가리키는 선생을 랍비라 그래요. 랍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랍비여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여기에 이제 유명한 할아버지 솔로몬 부부의 집에서 대부분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 유대어, 유대인들이 쓰는 어와 독일어만 사용을 했다 그럽니다.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또 할아버지는 손자가 귀엽잖아요. 뭔가 많은 걸 해주고 싶고 가르쳐 주고 싶고 그래서 라핀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의 어떤 영향으로 유대인 저항 운동은 하시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이게 잘못된 어떤 체제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이제 성서 시대부터 로마의 종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식민지로. 그때부터 하시dim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수호하자 하는 일종의 독립운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고,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비엔나 대학,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근데 프로이드가 나온 대학이죠. 베를린 대학, 독일에 있는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했고, 그다음에 논문을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시온주의, 지오니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자기 독립성을 가지려는
이러는 데 이제 참여를 했고 1930년대 독일 프랑크 대학과 메인 대학에서 새로 만들어진 유대 철학과 주임 교수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933년, 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나치가 수련되면서 그 해에 이제 나치로부터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을 했으니까 이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강의로 끝나고 33년부터 38년까지 5년 동안 자기 민족의 이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으로 유대 몇몇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였고, 유대 성인 교육을 위한 중앙 사무소에서 그걸 설립했다 그래요. 그러나 이거 역시 나치로부터 많은 이제 방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1938년에 이제 마침내 유대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독일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고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예요. 사회철학과 교수로 임명이 됐고 51년에 이제 은퇴를 해서 그러니까 뭐 한 13년 정도 활동을 하고 은퇴 미국과 영국에서 각지 강연을 했습니다. 그 이분의 그 아까 본 것처럼 이분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을 한다 그러면 이 책이에요. 나와 너라는 책.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왜 상담이 중요하고 기독교에 중요하고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 중요한가를 얘기를 할 텐데 이제 들으신 이후에 여러분 마음의 감동을 느끼시면은 방학 동안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시간 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인간의 관계성이 인간이 필히 적어도 두 군데 관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나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지금 배우는 것처럼 나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것. 근데 나라는 게 나중에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정체성을 인간이 이제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라는 상대라는 관계성이에요. 너. 우리는 어차피 관계성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 국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은 각 분야에서 1등 되는 사람 되게 좋아요. 해야지 되죠. 근데 만약 1등 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밑에서 있는 가령 10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이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또 한편에서 생각해야 될 건 너를 생각해야 되는 건 1등은 99명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국가의 대통령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거슬리면은 대통령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게 정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뭐든지 다 맞아요. 학교가 됐든지 종교가 됐든지.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는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되게 신비스럽고 신비한 영역인데 이걸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사람의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눠 관계에서 나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나눠 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나온 대로 나하고 그것의 관계, 나와 그것, 나와 그것의 관계, 아이와 이의 관계성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되게 좋지 않은 관계예요. 사람이 실수하고 이렇게 살면 실은 사람이 되게 핍절되고
내적인 모든 것에 문제가 있겠죠. 사람, 주변 사람이 떠나고 이렇게 평생 살면 정말 후회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나의 모든 것은 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물건과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상대방이 분명히 사람인데 필요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불필요하면 버려버리기도 하고 또 책상 밑에 숨기기도 하고 필요하면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물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내가 주체고 너는 객체다.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지 된다.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하는 게 내 중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유아기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0세에서 1세까지는 아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아이의 반응에 엄마, 아빠들이 100% 해주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 시절만큼. 그래야지 자기라는 게 존중받고 사랑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내 중심이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단계, 3단계 하면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각각 가르쳐 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 대인 관계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실은 되게 아직 유아, 놀이기 0세에서 6세 자아중심적인 어쩌면 유치원 아이들, 그 전에 있는 놀이기 아이들의 중심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후에 배울 것 중에서 이 도널드 윈니캇이라는 대상관계학자가 영국의 학자가 있어요. 평생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상담을 했어요.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0세부터 특별히 1세까지 위해주고 그 위에도 자꾸 위해주다 보면 세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엄마가 움직이고 아빠가 움직이고 그러면 아빠가 움직이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재워도 주고 뭐 필요하면 뭐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정신적으로 이제 발달 단계에서 자기를 성립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걸 전능성의 환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Omnipotent illusion. 내가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 한때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평생 계속되면은 그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관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일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릴 때는 그런 게 가능해서 필요한 시기가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면 문제되는 거.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명령하다 수직적이에요. 요새 보세요. 요새 같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가 됐고 좋은 얘기는 민주적인 나라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수직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대통령이 수직적으로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수직적으로 하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주 주의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커피와 빵이 저도 커피 뭐 되게 좋아요. 카페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거기 주일날이나 뭐 쉬는 날 가면은 사람들 매어 터져요. 거기 앉아서 그 테이블에 앉아서 수없이 얘기를 해요. 수없이.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더 많아. 그 여자가 수평적이잖아. 가정의 얘기, 때로는 뭐 정치 얘기하면 정치 얘기 나오고, 막 영부인 얘기 나오면 영부인 얘기 나오고, 온갖 얘기가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수평적으로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직적으로 내리꽂는다? 그건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수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 그거. 그리고 결과는 모두 나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가 잘해서. 아까 100명 중에 1등 하는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하면은,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꼴불견이죠. 그거 성서적도 아니고 기독교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한강 작가를 잘 모르지만은 그 상을 지금 받으면서 그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인간적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노벨상 받은 게 뭐 우리나라 최초인데 뭐 한간에는 여러 과학상도 나올 수 있겠지만 노벨상은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얼마나 고된 작업과 노력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밖에 독재 국가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내가 뭐가 좋아서 이 상을 받으면서 자축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 한국에서 상 받는 것을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것을 생략하고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나는 내 작품에 열중하겠다. 그거 보면서 난 되게 그런 태도가 되게 좋았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것 중에서 초기에 노벨 문학상 확정되면서 한 얘기가 내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좋은 작가들, 노력했던 어떤 국민의 덕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실은 되게 국민들이 훈훈한 거죠. 손흥민 선수도 인성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뭐 실은 뭐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속하는 어 축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승리를 하거나 또는 패배를 했을 때 국민을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국민 덕분에 이렇게 됐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허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국민의 영웅이 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만약 결과가 나를 위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그건 나와 그것의 관계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지금 한강 씨는 나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거 넘어가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넘어가네. 그냥 이건 그냥 봐야 되겠어요. 다시 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그것을 중요하는 사회와 개인은 외적인 것을 내면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시하게 하는 개인과 사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책에도 90페이지부터 내용이 마틴 부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쓴 책 중에서 심리학과 신학에서 본 인간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이북으로밖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써 있어요. 뭐냐면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개인과 사회. 자, 거기에 제가 이제 어떤 얘기도 했냐면 제가 리뷰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사회가 내면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일까?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일까? 아마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일 거예요. 성형 수술, 예를 들면 성형,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성형 수술을 가장 잘하는 국가다 하는 거는 약간 나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외면적으로 보면은, 나도 뭐 실은 뭐 부모로부터 결정된 것이니까
나도 뜯어 고치고 싶은 데가 있겠죠. 뭐 고치고 싶은 데도 있겠죠. 여러분도 보면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근데 이게 전 국민이 그렇게 한다? 20, 30대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은 실은 내가 보면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내가 독일에, 우리 학교를 은퇴하셨지만 독일의 남편과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학 가서 독일 분하고 결혼해서 독일의 자녀들과 남편들이 있고, 이분은 이제 학기 중에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독일로 간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이제 독일을 잘 알 테니까, 독일 사람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독일 민족이 검소하긴 하지만은 다른 민족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도 외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갖는 관심은 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도 동의를 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외적으로 어디가 불만이어서 뭐 고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문제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 제가 그 진짜 실제로 뭐라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성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 경험을 한 거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어요. 친척 딸의 백일이라 백일 돌 그런 잔치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식사가 돼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나한테 오빠 오래간만이야 뭐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얼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 누구지? 근데 나를 되게 아는 척하면서 막 웃고 오래간만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누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 잘 있었니? 뭐 그렇게 일단은 때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옆으로 지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걔 그거 친척 네 여동생 아니니? 여동생 뻘 되는 사람이 아니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느낀 거는 성형 할 만하네? 이렇게 옛날 얼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이 성형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 딸이 이제 100일이었어. 아니 돌잔치를 해서 이제 초대를 받은 거죠. 딸을 봤는데 딸이 옛날에 엄마 얼굴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내가 농담 겸 겸사겸사해서 얘 딸은 너 옛날 얼굴하고 똑같다. 그 코가 그 친척이 코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게 특징이 됐어요. 보니까 딸도 약간 올라가 있어. 그래서 너 옛날 얼굴하고 똑같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얘도 나중에 크면 성형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형은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이게 전 국민의 관심이 있었다는 거는 되게 좀 문제가 많아요. 요새 보니까 플렉스라는 여러분 플렉스 뭐 아주 비싼 거 좋은 거 어디 가면 그거를 찍어다 인스타그램 뭐 페이북에다 올리는 거는 그래 유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국민의 대다수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외적인 걸 중요시하는 개인과 사회 속에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뭐 외적인 게 중요치 않을 수는 없겠죠. 뭐 외적인 것과 내면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균형이라든지 뭐 몇 대 몇이라든지 이 정도가 됐는데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독일에서 하는 교수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병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개인과 사회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면으로는 우리 사회가 나와 너라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정적인 나와 그것의 관계에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태어남에 대한 불공평, 그 피해, 그다음에 뭐 대부분 다 유전적으로 되잖아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환경도 그렇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공평해서 내가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외적인 걸로 인해서 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안 보이죠. 자, 이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나와 너의 관계가 이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아까 얘기한 나와 그거 물건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관계예요. 상호적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떤 생산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생산적인 것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죠? 돈이 생겼다, 어떤 게 생겼다 보면 그 결과가 좋고 나쁨보다는 사람을 뭐 신경 쓰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중에서 서양에서 미국이나 서양 우리보다 앞선 좀 자식 교육이 잘 된 그런 국가에서 접시를 깨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접시를 깨면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우리 주부들이 접시 같은 거 주방 도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중에 뭐 디시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끼는 디시가 있었는데 그게 탁 깨지면은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 이거 깨져서 어떡해 좀 조심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에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좋은 모델로 얘기하면 접시를 깨면은 일차적으로 아이가 안전한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이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 나도 쉬운 것 같지 않아. 그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됐어요. 월요일날 수업이 많으니까 그때 이제 와이프가 차를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와이프가 차를 갖고 와. 근데 저녁에 왔는데 차를 보니까 차가 한쪽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운전사석 뒷문까지. 그래서 내가 확 들쩍 놀라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차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와이프가 차를 누구한테 부딪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가 이 정도면 사람이 어떤지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 근데 나는 차 열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멀쩡해서 사람은 뭐 멀쩡히 있어서 잘 있는 줄 알았죠. 그냥 그게 서운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가면서 또 차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요번엔 트럭을 부딪혔어. 근데 내가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받은 교훈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속으로는 또 그랬는데 말은 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또 모였는데 와이프가 하는 얘기는 이번에는 나 괜찮은지 먼저 물어보네.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물어봤을 때 그때 한번 야단을 맞았으니까 요번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더 야단 맞을 테니까 한번 존중하는 입장에서 물어보는데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마음 좋지 않겠죠. 뭐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게 뭐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아마 서양 분들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의례적으로 아니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는 그까지만 해도 훌륭한 분 아니겠어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생산물이 어떤 결과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으로부터 내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런 거야. 내가 1등을 했으면 99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기여를 하는 거예요. 기부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근데 보세요. 생산물에 집착하면 이 생산물에 집착하는 게 아이하고 나 그것의 관계예요. 아까 외적인 거,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 처음에는 좋다. 근데 후에는 황폐해요. 처음에는 그게 좋죠. 후에는 황폐.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성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성형이 그러면 좋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3개월마다 손을 댄다 그래요. 근데 가장 이제 외과 의사들이 하는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면 성형을 하기 전에 내면적 자기 만족이 없으면 끊임없이 성형을 하는 거예요. 돈 갖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부가 한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필요한 부분만 좀 안 돼. 이게 습관적으로 칼을 대면은 피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보톡스나 뭘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그 진짜 그런 실화가 있었는데 그분이 TV에 나왔어요. 옛날 얼굴하고 지금 현재 옛날 얼굴은 정말 괜찮더만. 근데 성형 중독해가지고 자꾸 자꾸 낫다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정말 좀 괴물처럼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사건이 하나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인간과 자연에 관심을 두면 아이와 너의 관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 중에서 뭐 카페나 음식점이나 요새는 뭐 흑백 요리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카페 관심은 있었고 뭐 그냥 베이커리 샵 그러면은 참 힘들지만 나와 너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해주고 모양새도 예쁘게 하고 빵의 재료, 커피의 재료도 정말 좋은 거 쓰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방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손해도 많이 보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걸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화라고. 대화.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유대인이니까 창세기를 읽을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를 이 창조를 어떻게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다. 뭐 요한복음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러지 않고 태초에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창조의 목적은 인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거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직적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결핍해서 너희들 나를 뭐 군림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무릎 꿇고 그러라 그러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대화의 관계로 서시는 걸 원하시는 게 나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 그래서 여기는 안 써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창조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눠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눠 관계에서 대화를 하면서 이 과정을 자꾸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나 그것의 관계에서 살지 않고 나눠 관계를 알면서 나눠 관계를 또 넘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건 복이죠. 복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근원을 알고 내 근원자를 알고. 그 되게 중요한 얘기를 이분이 하셨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나 그거 다다 외관 중요시하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관이나 조건, 아까 플렉스, 뭐 좋은 물건, 좋은 거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음, 병이에요. 관심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실은 많은 것을 차지하는 건 우리 사회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사회가 아직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대, 30대들이 피해를 보고 너무나 치열한 경쟁, 어떤 면에서 취업이 됐든지 입학이 됐든지 시험이 됐든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 보죠. 이런 외적인 것에 관심, 이것의 문화는 자기 자신이 가진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외면의 세계와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이 두 개 균형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자기 내면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어. 그럼 외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가는 거예요. 서양에서 내가 듣기는 진짜 부자들은 털털 그러니까 허름하게 다닌다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아들이 그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니까 어느 날 아주 허름하게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와서 내가 있는 돈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이 할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나 허름한 거야. 그래서 뭐 얼마나 맡기려나 뭐 이렇게 했더니 어마어마한 금액.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많이 초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제 돈을 맡기는데 듬직한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치하지 않아요. 검소하죠. 검소하면 나의 내면에 강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실은 내면이 약하다는 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원한 너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나와 너를 아는 거는 이 마틴 부부에는 내면적인 일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생각. 근데 나와 너 관계를 모르면은 이 관계를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은 분열 상태죠. 우리 그 인턴 목회 과목에서 지금 듣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수님이 어 그 어떤 사례를 하나 얘기해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 나눠 관계로서 우리가 서로 대해주자. 이제 근데 그 학생이 알바를 하는 학생이래요. 알바를 하는 학생인데 자기가 이제
종교가 없었는데 이제 이 교수님의 이제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오는 손님, 뭐 알바를 하는데 어떤 매점에 오는 손님이 있으면 오는 손님을 진심으로 한번 대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 거기 큰 글을 깨달았대. 근데 그 끝에다가 무슨 글을 어떤 글을 써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지만 나도 오는 손님들이 나를 하나의 진정한 인간으로 대해주는 대우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회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꾸 하등하게 생각을 하고 종업원이라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 좋은 사회 아니죠. 근데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이분의 얘기대로 내면적인 무슨 문제가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 한편에 두 번째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악한 것이 있는 거야. 종업원을 그것으로 보니까. 그렇죠? 내적 분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의 얘기하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상실이에요. 목적은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서 돼요. 그래서 바른 목적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삶의 목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조금 거창한 거라 그러면 이웃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분에 따르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면 여기 예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인간이 하루에 2,000번을 결정을 한대요. 보이지 않게 이제 이렇게도 하는 거죠. 뭐 내가 뭐 먹을까? 뭘 오늘 어떻게 살까? 뭐 무슨 결정을 할까? 보이지 않게. 근데 이런 잔잔한 결정이 바른 결정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결정이 모여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오늘부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서 어떤 매점에 들어가서 뭐를 살 때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뭐 같이 비슷한 동성이라 그러면 말도 한번 이렇게 걸어줘. 따뜻하게. 그쵸? 그게 실은 나와 그것의 간격이 아니라 나와 너의 간격.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자세를 통해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나와 너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두 번째 밑에서 사람을 떠나 하나님을 찾는 거는 신비주의에 속할 수 있다는 거. 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편에 살아가야지 되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 여기 사람도 있고, 사람인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랑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싹 무시해버리고, 신앙이 좋다 또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이게 뭐 기독교 및 다종교에도 있는데, 이거는 신비주의란, 현실을 떠나 있는 것.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너가 개입될 때 영원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 너 있는데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 뭐 신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이분의 이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걸 알고 나눠 관계, 그리고 영원한 너인 하나님의 관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강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